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는 유엔의 지적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됐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둘 다 발사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발사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Kim announced the moratorium, he announced that they were stopping launches of both intermediate range and intercontinental range ballistic missiles. After that, the North Koreans typically referred to it as the moratorium on ICBMs because that's a kind of shorthand and that's what everybody really cared about. 앞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8년 스스로 선언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생산적 활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맞다면서 북한은 서서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basically trying to get the U.S. invested because basically what the North Koreans want, obviously, is sanctions relief. And the only way you get that is, North Korea has now learned their lesson, which is unless you can get the U.S. attention, which you cannot do by sitting on your hands behaving yourself, then you've got to start doing some sort of tests or provocations.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점차 늘려간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시험을 통해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완료된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국의 제재 면제를 촉구해온 국제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구호기구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발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일 VOA에 중립적인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떠한 논평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제적십자연맹도 그 질문에 답할 최선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그동안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강하게 촉구해온 단체들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인도주의적 영향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엔 개발계획 UNDP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문의하라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일 북한 당국의 자원 전용 문제와 미사일 개발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러한 전제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인도주의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 요원의 부재와 지원품의 제한적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조치들은 많은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종 무기 개발 등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이
인도주의 상황과 직결돼 있다며 인도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GOs and UN organizations are appealing for help, appealing for sanctions relief, but the fact is they really need to appeal to Kim Jong-un to start acting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rioritize the welfare of the Korean people over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 어떠한 물자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엔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에 제대로 된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 agencies and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s want to address humanitarian need in North Korea, but they're unable to do so without a minimum level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so they're not well placed to provide critical analysis of North Korean policy decisions like launching missiles.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미사일 관련 침묵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은 재원을 빼돌리고 원조를 거부한 북한 정권의 탓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무부는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 계획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증강으로 빼돌린다고 매번 비판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복귀하도록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일본과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과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요 무기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핵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 비영리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는 1일 발표한 2022년 1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례 없이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영내 타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앞서 언급한 전략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올해 들어 감행한 특히 7번의 발사 중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시험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이 지난달 19일 핵 미사일과 관련해 잠정 중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재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가능한 조치의 첫 번째 단계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향후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의 도발도 재개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자 미국은 중국이 인권 탄압을 가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 선언 등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이 무산된 가운데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던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올림픽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올림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대회 기간 소동을 일으키도록 출전 선수들을 부추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인권 탄압을 가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ve also made clear we were not and are not coordinating a global campaign regarding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We know that the PRC uses disinformation to veil ongoing genocide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선수들과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 정신과 헌장에 따라 인권 증진을 포함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들이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 일방적 불참으로 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를 받은 북한이 동계올림픽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Well, the main factor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initiative was North Korea's fundamental lack of interest in the proposal. I don't think that the U.S.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ver fully reached consensus on all aspects of the proposal. 북한은 중국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축원한다면서도 적대 세력들의 책동 주장과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공식화한 뒤 새해 들어 지난 한 달 동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분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re could be a reason why they're doing a lot of tests now is that they're getting ready to take a break because of the Olympics, and then they'll pick up after the Olympics. So we don't know. Whatever North Korea does, it will kind of give us an indica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is like at the moment.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올림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 18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을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를 성명을 통해 한국 검찰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박 대표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야기하기 전에 해당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박상학 대표 기소는 터무니없으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즉각적인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